자, 앞서까지 단위세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위세포가 격자라고 하는 것을 만나야 결정구조가 되는데, 그럼 이 격자라고 하는 게 뭐냐? 요겁니다. 단위세포라는 말은 아까 썼었고요. 이 UC 이렇게 줄여 쓰고 있죠. 그 단위세포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소. 그러면 이 요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둑돌일 수도 있고요. 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원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이제 앞으로 화학에서 특화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요소가 보통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요소들이 보통 원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니셀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원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유니셀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원자, 한 원자의 전체적인 배열 방식,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레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유니셀 안에는 당연히 한 종류의 원자만 있겠어요? 한 유니셀 안에는 여러 종류의 원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한 유니셀 안에 여러 종류의 원자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한 종류의 원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니셀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유니셀 안에 여러 원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원자, B 원자가 있으면 A 원자가 전체 결정 구조에서 A 원자가 반복되는 방식이 있을 거고, 한 유니셀에 B 원자가 또 막 반복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각의 원자들이 반복되는 방식, 그걸 뭐라고 부른다? 레티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유니셀 내 서로 다른 원자들이 서로 다른 레티스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유니셀 안에 원자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면 각 원자마다 A 원자의 A 레티스, B 원자의 B 레티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방식, 그걸 레티스라고 하는데, 이 반복되는 방식은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과학적이겠어요? 반복되는 거니까 매우 기하학적이겠어요? 매우 기하학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이 사람 이름이 브라베라고 하는데, 브라베인지 브라베스인지 이거 정확히 이름이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수학자예요, 수학자. 이 수학자가 세상에 존재 가능한 모든 그 반복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베 레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브라베 레티스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느냐? 7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브라베 레티스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사실 나도 다 기억 못해요. 그렇죠? 필요하면 나도 착 찾아서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라, 사실은 나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게 있고 총 7가지로 세상의 모든 레티스를 표현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셨죠? 됐죠? 그런데 그 7가지를 정의론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7가지를 정의론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7가지 모두 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총 7가지인데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건 그 중에 몇 가지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몇 가지 중 가장 흔한 게 바로 큐빅 레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뭐냐면 브라보스 레티스에 테트라고날 모노클리닉 막 있거든요. 그 중에 그 7가지 중에 하나 큐빅 레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가장 자연계에 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7가지 브라보스 레티스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서는 딱 뭐만 나온다? 요거.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거에 더하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레티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요 큐빅 레티스. 무슨 말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굉장히 잘 알아야 돼. 그 큐빅 레티스를 또 세분화한 첫 번째 거 심플 큐빅. 알겠죠? 첫 번째 거 심플 큐빅. 자, 심플 큐빅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겠다요? 우리말 번역은 단순 입방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큐빅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큐빅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큐빅 바로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돌리는 퍼즐이 있잖아요. 이렇게 3차원으로 돼 있는 퍼즐. 얘 이름 뭐라고 해요? 큐브라고 하잖아요. 그 큐브 우리나라 말로 정육면체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육면체를 일제시대 때 뭐라고 불렀었냐면 입방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심플 큐빅이니까 그냥 요즘으로 표현하면 단순 정육면체 이렇게 될 텐데 과거 번역으로 입방이라고 해서 지금 번역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단순 입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결정구조 파트에서는 그 어떤 개념의 풀 네임보다는 오히려 줄임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순 입방은 어떻게 많이 줄였습니다? SC 이렇게 줄였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죠?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녀석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냐?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그려진 거 보이죠? 요 동그라미 예를 들어 어떤 원자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레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어떤 원자들이 반복되는 방식이죠. 그럼 잘 봐요. 여기 그려진 원자하고 여기 그려진 원자는 무조건 같은 종류의 원자겠습니까? 다른 종류의 원자겠습니까? 무조건 같은 종류의 원자라고요. 레티스라고 하는 게 어떤 원자에 반복되는 방식이니까 어떤 레티스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걸로 반복되는 어떤 동일 원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니셀에 원자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A 원자의 레티스는 A 원자의 배열을 얘기하는 거고 B 원자의 레티스는 B 원자의 배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말은 레티스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는 다 같은 거란 얘기야, 다 다른 거란 얘기예요. Exactly same. 알겠어요? 즉 만약에 여기는 A 원자인데 여기는 B 원자다. 이건 레티스예요? 절대 레티스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레티스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레티스라는 말을 쓰는 순간, 격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 완벽하게 같은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원자 지금 보시다시피 기하학적으로 동그랗게 그렸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이런 입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구, 알겠죠? 구. 그래서 이때 편의상 요 구 반지름 뭐로 정할까요? R. 알겠죠? 네. 자, 구 반지름 R로 정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심플 큐빅에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것이냐? 바로 첫 번째 1. 바로 첫 번째 1. 자, 바로 격자 한변 길이. 자, 요렇게 보조선으로 그린 게 격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 길이가 지금 얼마냐? 2R입니다. 2R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R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일 때? 정육면체일 때. 그런데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9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반지름이 R이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잘 봐요. 얘 반지름이 R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R이면 사실 요공하고 요공의 관계는
접해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해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칠판 같은 2차원 공간에 3차원의 입체가 접해 있는 것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축소해서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축소해서 그렸다 치더라도 얘하고 얘가 접해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얘가 한 변 길이가 2R이라면 저기에 있는 격자 부피는 2R의 3승. 맞나요? 됐죠? 이게 정육면체니까 2R, 2R이면 3승이겠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요렇게 그려진 격자의 꼭지점마다 공의 무게중심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격자 내부로 이 공은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잘려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가 격자의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이 구의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구 전체가 이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잘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잘려 들어가는 이 부분의 크기는 전체 구 부피의 8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겠어요? 8분의 1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각도가 다 뭐니까요? 직각이니까요. 그래서 구가 있으면 구를 하나, 둘, 구가 있으면 하나, 둘, 그 다음에 구가 있으면 하나, 둘, 또 어떻게 나오는 거야? 셋, 셋, 맞죠. 아닌데, 구가 있으면 이거 있으면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지, 여기, 헷갈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구가 있으면 요렇게, 자른 것 중 8분의 1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 그게 내부로 포함될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유니셀 내로 들어가는 구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8분의 1짜리가 8개가 들어갈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몇 개니까요? 8개니까요. 그래서 8분의 1은 바로 꼭지점의 배치 구조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얘 계산해주면 총 어떻게 된다? 한 개의 구가 요 가상적 부피 안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 이런 얘기지.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뭘 해볼 거냐? 네 번째.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채우기 비율 혹은 이게 채우기 비율 혹은 부피 밀도 등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냐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전문 용어가 없어서 그래요. 영어로는 필링 팩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영어로 쓰건 한글로 쓰건 명확한 전문 용어가 없어서 교수마다 표현이 가지각각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시다시피 fill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어디에 채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R의 3승은 바로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큐빅의 부피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3분의 4 파이 R 3승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원자를 9로 가정했을 때 9의 부피죠. 그리고 거기에 1은 뭐겠어요? 1? 여기서 계산한 요거예요. 그래서 그 9가 실제로는 8분의 1짜리가 8개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 안에는 9 하나가 들어간다라는 뜻인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숑숑숑 계산을 하면 뭐가 막 많이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약분을 해주면 대략값이 어떻게 된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파이 값은 3.14잖아요. 3.14를 6으로 나눈다? 그럼 퍼센트로 바꾸면 대략 52% 정도가 나와요. 즉 뭐냐면 여기 9를 서로 접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 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정육면체 안에 52% 정도만 원자들이 채워져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나머지 48%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나머지 48%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죠? 나머지 48%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됐죠? 자, 이해했습니까? 됐죠? 그 다음 자,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위 줄게요.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끝이에요. 자, 5. 사실은 시험에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물론 요것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지금 할 건 뭐냐? 영어 표현으로는 coordination 넘버예요. 자, 우리말 번역은 배위수라고 합니다. 근데 한글로 쓸 걸 왜 굳이 영어로 쓰느냐? 얘는 줄임말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줄임말로 CN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배위수, 영어로는 coordination number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이거예요. 어떤 공에 접해 있는 다른 공의 개수, 요걸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심플 큐빅인 지금의 경우는 이 배수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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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영씨 얼마입니까? 바로 6이라는 거 알겠어요?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알겠어요? 엄청 나옵니다. 왜 6이냐? 여러분, 아까 이런 격자 구조건 유니셀이건 결정 구조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확장된다고 했어요. 계속 확장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유니셀을 정의할 때 유니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야 돼요.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니셀을 언급하건 레티스를 언급하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아래, 위에, 앞에, 위에 얘네들이 또 똑같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자, 이 부분 지워도 되겠어요? 이 부분 지워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공에 대해서 우선 접해 있는 공이 얘로부터 이거 접해 있는 거 맞죠? 맞나요? 여기서부터 2R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 이거 접해 있는 거 맞죠? 여기서부터 2R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거로부터 이거 접해 있는 거 맞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격자 구조, 이 유니셀은 옆에 또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로부터 그 다음 공이 다 접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이 앞에도 유니셀이 있을 거고요. 이 오른쪽에도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도 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접해 있는 건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공이 접해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묘하게도 얘를 중심으로 접해 있는 얘 공들 있죠. 접해 있는 이 공들. 무게 중심으로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정팔면체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오호! 정팔면체! 이런 기하학적 특징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심플 큐빅이라고 하고, 자, 아까 여기 지우긴 했지만 심플 큐빅에서 채우기 비율 얼마였죠? 6분의 파이였죠. 그리고 베이스 얼마였죠? 6이었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후딱 다녀오세요.